아까 이제 황영이 이 광고가 시대가 발전하고 변함에 따라 매체비나 광고비를 많이 쓰는 업종들이 이렇게 좀 변화해 왔다고 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텔레비 보면서 제일 신기한 게 아파트 광고예요. 요새는 그나마 줄었죠. 네. 뭐 턱시도 있고 막 파티복 입고 2000년 초에만 해도 아는 친구들이 몇몇 얘기하면 진짜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광고 보고. 어떻게 아파트를 광고로 팔 수가 있냐고. 아파트를 홈쇼핑에서 판 적도 있어. 그래? 현대 홈쇼핑에서 팔았었어. 자, 우리 아파트 얘기도 할 얘기 참 많을 것 같아요. 돈 엄청 많이 썼죠. 2000년대에 엄청났죠, 진짜. 저 아파트 브랜드가 수백 개 될 텐데 많이 쓰는 탑티어 말고 중견급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파트 브랜드. 그거 보면 이제 그 여배우들의 급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응. 그래도 우리 딱 두 개 탑2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레미안, 힐스테이트 얘기할까 프로지오 얘기할까 하다가 저는 이편한 세상. 그러면은 이편한 세상 광고 먼저 한번 틀어주세요. 네네.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유럽의 성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아야 하는 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이 편한 세상. 저는 황영 수업을 제가 예전에 들었었잖아요. 브랜드 수업을. 그때 인식을 둘로 나눠야 된다. 네모한 우리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 진심이 있는 이편한 세상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브랜드들. 물이 다른 하이트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맥주들. 그 처음 들었을 때, 야, 너무너무 멋있다, 황영이. 근데 너무 아주 뭐 사골. 너무 우려먹나? 근데 오늘 알았는데 71학번이었어. 71학번. 국민학교 71학번. 그래서 사실 이편한 세상 얘기를 제가 좀 전에 우리 광고 봤잖아요. 보면 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톱스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시세가 올라야 하니까요. 저희가 생각한 답은 진심입니다. 뭐 진심의 시세, 진심이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제가 영향을 줬어요, 황영이. 그거를 휴일날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서 TV를 쓰다 그 광고를 보고 제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이유가 저희가 힐스테이트 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때 실무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는 다 합의가 됐는데 그때 제 프레젠테이션의 그 마지막 결론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에 수해가 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와서 그 복구 사업 해줄 건설사를 사람들은 어디라고 생각할까? 현대건설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이나 어떤 자본주의적 욕망을 건드리는 이런 아파트 광고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PT에 처음 썼어요. 제가 봤죠.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는 광고 대행사는 아니니까 그게 연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그대로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서 뭐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서 막 화가 났던 기억이 나요. 황영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컨설팅 회사가 왜 됐는지 그 배경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BTS. 짧게 얘기했습니다. BTS 비하인드 스토리. 뭐냐면 현대건설에서 우리 힐스테이트 브랜드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컨설팅하는 회사를 찾자. 한 3-4개 불렀겠죠. 어떤 분은 PT 안에 막 교수님 같고 막 나이스하고 막 멋있고 막 로지컬하고 이래. 근데 황영이 딱 PT장을 썼대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과다. 소장 현장 소장 같자. 저 사람 목소리 욕도 잘하고 저 사람 마음에 든다. 나중에 한 얘기가 앞에 한 사람들 뭐 멋있고 어려운 얘기 필요 없고 전략 때문이 아니면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 과다. 건설이다 저 사람. 합사 현장 사무소장 같다고. 소장 스타일이다. 그래서 또 황영이 그때는 또 말도 거치게 했어요. 제가 그 페이퍼 컨설 페이퍼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그런 진정성, 프랙티컬 엑설런스 뭐 요거 가지고 구라치지 않는. 네. 제가 이 편한 세상 왜 주목했냐면 근데 아파트 광고들이 그때 엄청 많이 할 텐데 얘는 1년 동안 광고를 안 하는 거야. 얘네만. 이 편한 세상만. 1년을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걸까 도대체. 1년 동안 안 하더니 그거를 딱 했고 이들이 극장편이 있는데 완전히 각을 확 세웠어. 모든 아파트 브랜드들하고 우리는 싸우겠다. 아파트란 단어는 없어. 끝나지 않을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막 북극곰 나오고 막 이래. 되게 거창해. 어떻게 보면 오바다, 오바친다 이런데 이 앞에 거는 소프트하게 막 뭐 실천하는 진심. 많은 아파트들이 공모전 합니다.
하지만 채택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채택합니다. 10cm 넓은 주차장, 뭐 세면대가 움직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좀 세련되게 하고 그 주황색, 그 오렌지색을 쫙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극장 광고는 난 싸우겠다. 니네 다 덤벼. 다 우린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약간 거창하게 하고 막 북극곰 나오고 이래서 기억이 나요. 불리한 전쟁을 시작합시다. 적이 우리보다 수만 배쯤 강하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에겐 식량도 무기도 부족하고 여론도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가장 용맹한 백곰마저 얼음 조각 위에서 죽어갔으며 돌고래의 함대는 해변에서 전멸을 당했다는 불리한 전황들을 직면합시다. 어처구니없는 전쟁을 시작합시다. 거실에도 자동차에도 버젓이 들어와 번지고 있고 서서히 지구의 온도를 높여가는 적들과 싸워 나갑시다. 그들의 야유와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새까만 씨앗들이 겨울을 견뎌내듯 조금씩 이겨나갑시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을 시작합시다. 광고는 소비자 오디언스,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의 이기심을 건드려야 된다. 이런 광고계의 명언이 있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71학번 황보영.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내 아이는 특별해 이런 작품이죠. 근데 난 이게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도가 있어요. 우리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이 솔직함을 빙자해 지나치게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래서 짜증이 났던. 그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옛날 BC카드 광고라고 생각해요. BC카드 신년 광고를 처음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부자 되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당신의 경제를 생각하는 BC카드입니다. BC카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사실 근데 뭐 그 나쁜 소리도 아니잖아요. 그 광고가 굉장히 히트했어요. 히트했죠. 그 다음에 뭐라 했는지 모르시죠? BC카드에서 신년과 똑같은 패턴으로 돈 많이 버세요라고 했어요.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부자지만 다양한 형태의 부자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돈 많이 버세요가 나온 거예요. 그런 천민자본주의의 욕망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게 제가 모 아파트 광고에서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거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게 관심이 있고 돈은 얼마나 벌고 사는 동네는 어디지가 총합돼서 이 사람을 평가할 텐데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나타내 줍니다. 엘 뭐 이렇게 나와요. 엘모? 캐슬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거는 너무하다. 그런 광고가 먹히는 세상이면 이제 가치 부분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집단 무의식적으로 퍼져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본다 이런 약간 오버하면 그게 오버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아파트 광고는 그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IMF 사태가 나서 광고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그룹 광고가 없어져요. 네. 자, 그룹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 그룹할 때 그룹은 법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는 그룹 광고라는 명목으로 삼성, 대우, LG가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연결 재무제표 이런 얘기 나오면서 IMF 이후에는 그룹 광고라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 브랜드 광고라고 해요. 공동 브랜드 광고면 그 공동 브랜드 참여하는 그 광고주들이 돈을 어떻게 객출하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소비자 조사하면 아파트 선호도하면 건설사 이름이 밖에 없었잖아요. 현대 좀 높았어요. 네. 삼성, 뭐 대우 이렇게 나왔어요. IMF 이후에 삼성 아파트라고 지을 수 있는 게 같은 삼성 이름을 쓴다고 해서 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우중공업도 아파트를 짓고 있었고 삼성건설 나중에 이제 물산건설 부문으로 흡수됩니다만 또 아파트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둘 다 삼성을 붙이면 됐던 건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치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고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를 쓰고 대우에서 푸르지오를 쓰고 대우산업개발에서 이안을 쓰듯이. 그래서 중공업은 철골조 중심의 쉐르빌이 나오고 삼성건설, 물산의 건설 부문에서는 레미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이라는 기업 브랜드를 못 쓰고 별도 브랜드를 써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로 나온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만들어냈다라는 구라는 조금 안 어울리고요. Anyway, 아파트가 이제 브랜드 간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 2000년에 레미안이 나오고 나서 쉐르빌 나오고 나서 다른 데도 이제 브랜드를 막 도입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은 늦게 했어. 그 홈타운이었어. 홈타운이라는 조그만 것도 있었고 사실 브랜드에 신경을 많이 안 쓰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만든 건 한 5, 6년 늦은 거고요. 그때 이제 대림에서 이편한 세상이 나왔던 거고 LG 나중에 GS가 됐습니다만 GS 건설에서는 자이가 나오면서 별도 이제 브랜드 싸움으로 이제 판이 바뀌어버린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레미안도 그 컨설팅 참여하셨었잖아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네, 레미안도. 네네. 근데 레미안도 사실은 그런 자극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여자가 동창회에서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가. 근데 열쇠고리가 레미안이야. 카피가 무슨 자부심? 뭐 약간 이런 거였어요. 나는 네가 더 부러운데 뭐 이거지. 그런 건가? 근데 이제 롯데캐슬처럼 아예 그 카피 자체가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여자들의 그 뭐 어떤 상황, 아파트 그 키, 그걸로 해서 했었죠. 어머, 윤재 씨가 오랜만에 여고 시절 친구를 만났네요. 대단한데 이 차장님? 아유 대단하기. 이쯤인가? 우와, 우리 집이다. 집에 다 왔네. 와, 좋다. 네가 더 대단한데? 잘 가. 윤재 씨 집은 레미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파트 브랜드 전쟁이 시작한 게 2000년대고 그게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했는데 대부분의 광고라는 것이 아파트 광고라는 것이 프리미엄한 거고 여기 사는 당신이 프리미엄한 거고 당신이 뽀대가 날 거고 이런 거의 흐름으로 가다가 10년이 최한된 상황에서 이편한 세상이 전혀 다른 접근, 정말로 최적의 주거 공간임을 나타내면서 진정성, 진심을 얘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한번 완전히 다르게 났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흥 소장이 레미안과 이편한 세상 이게 두 개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파트 광고 중에서 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힐스테이트가 아주 그냥 물량을 엄청 때렸죠. 제가 그 당시 기억에 한 달에 광고를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이럴 정도로 뭐 뒤에 시작해서 그런지 너무 몰아쳤고, 근데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생기는 그런 게 뭐 이렇진 않았었어요. 프로지오는 약간 세련된 톤으로 하려고 좀 하고 약간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막 그런 이미지들. 근데 이제 프루지오는 말 그대로 조금은 에콜로지, 자연 이런 쪽과 연상을 강하게 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 편한 세상은 진짜로 있어서 처음에 무슨 사이버 아파트라고 광고도 하고 인터넷으로 얘기하고 했던 거예요. 그때 트렌드 흐름에 따라서 갔던 거고요. 근데 아파트의 이 특징은 뭐냐면 아파트의 마케팅이나 광고에서 또 하나 다른 그 업종과는 다른 게 실제로 길거리가 광고판 역할을 해요. 그렇죠.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힐스테이트가 론칭했을 때는 사실은 론칭 광고를 했는데 그때 힐스테이트 이름으로 아파트가 제대로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도 힐스테이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레미안은 이제 많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왜 우리 그냥 옛날 아파트인데 2000년 이전에 지은 건데 삼성 아파트인데 레미안 이름 붙여달라고 그러고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힐스테이트는 그 론칭하고 할 때 여러 모델 쓰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게 리마인드 될 만한 그 실제로 일생상에 없어서 조금은 손해를 본 케이스인 거예요. 레미안은 광고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넘버원이고 또 솔직히 그 좋은 선수들이 붙어서 좋은 프로들이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레미안 하면 떠오르는 광고들도 있어요. 아들이랑 아버지랑 이렇게 막
캐치볼 하는 걸 멀리서 잡아. 근데 시가 나와. 아버지의 마음. 바쁜 사람도 거친 사람도 집에 오면 아버지가 된다. 그게 집으로 간다 시리즈의 간다. 편이었어. 아, 너무 좋았어. 그래서 참 감성적으로 잘 푼다. 레미안 살고 싶다. 뭐 이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레미안 살고 싶다보단 광고 참 웰메이드다. 그런 편들도 중간중간 있었고, 근데 어찌됐건 제가 그냥 알기로는 건설사로 봤을 때는 삼성건설이 탑이 아니었는데, 레미안은 저는 광고적으로는 딱 아주 A0를 받을 만한 전문가들이 잘 붙어서 브랜드 관리가 잘 된 거 아닌가.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집으로 간다. 레미안. 그 레미안이 사실은 비주얼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굉장히 자주 고친 거예요. 그래요. 딱 봤을 때 완전히 변했다는 느낌 안 들면서 조금씩 자주 바꾼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라데이션이 막 거고요. 아이폰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다시다도 그랬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무슨 이게 첨단이거나 나름의 프리미엄이거나 이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일상화가 되잖아요. 일상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일상화가 돼요. 그러면 아파트 브랜드도 그거에 해당이 돼요. 자, 옛날에는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 레미안, 이 편한 세상, 자이마 자체가 프리미엄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더 고급 게 있단 말이에요. 치기 시작하죠, 뒤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목해서 보는 건 힐스테이트 자체도 프리미엄을 하는 거지만 더 비싸고 아주 초고가, 아주 고가 쪽으로 가면 아예 별도 브랜드 쓰고 있어요. 지금 더 H잖아요, 더 H. 더 H. 아예 별도 브랜드를 쓰고 있어요.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편한 세상을 쓰지 않는 아크로를 쓰고 있는 대림이에요. 네. 원래 대림은 그 아크로빌 이런 거 해서 아크로텔 이런 거 해서 처음에는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뚝섬 서울숲적과 연결돼서 아크로 브랜드를 링크드 네임, 아이맥, 아이폰, 아이팟, 맥너겟, 뭐 맥치킨, 맥모닝 하는 식으로 전체 브랜드 네임 일부를 갖고 연결해서 쓰는 아크로 전략을 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 케이스예요. 레미안이나 자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이름과 함께 무슨 레미안 퍼스티지, 자이 서밋 이런 식으로 굳이 따지면 서 브랜드를 붙여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예 별도 브랜드를 내는 경우가 있고 서 브랜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브랜드를 갖고 링크드 네임 형식으로 쓰는 게 있는데 링크드 네임 쓰는 형식은 아주 독특한 거로 빼면 아예 별도 브랜드를 쓰는 거나 서 브랜드를 쓰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지금 그 브랜드가 운영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고 저는 여전히 좀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브랜드를 도입하고 실제로 브랜드가 소비자에 주는 약속을 어쨌거나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에서는 레미안도 훌륭하다고 보는데 자칫 지나치게 이기심을 자극할 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생각할 거리가 많게 그 물꼬를 방향을 바꿔놨다는 측면에서는 이 편한 세상에 한 표를 들겠습니다. 아까 문피가 얘기하셨는데 여자 모델들, 여자 배우들, CF 모델들의 거의 최정점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기억 속에는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영애가 자이고 김남주가 프로지오고 근데 사실은 레미안은 대표이게 없어요. 그리고 레미안은 전략이 유명 모델을 별로 많이 안 썼던 것 같아. 제가 예전에 한번 스터디하려고 찾아보니까 신미나 이런 애 잠깐 쓰긴 했는데 레미안에 잠깐 한 2, 3년 장서희 씨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레미안은 그래도 집으로 간다 같은 느낌이나 집 산다는 것, 뭐 이런 거를 조금 계속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창회 얘기한 건 몇 년 사이에 자부심 이걸 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레미안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광고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풍성하게 보게 집으로 간다는 시리즈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럼에도 저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박CD님의 진심. 근데 왜냐하면 아파트 브랜드들이 그동안에 진심이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고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황희한테 들었는데 입주 전에 보일러 한 2, 3일 때우는 거 이거 다 하거든요. 근데 이 편한 세상은 진심이 굽는다. 그래서 나쁜 공기를 빠져나가게 한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 지붕이, 이 엄블레러가 그 진심이라는 뚜껑 컨셉이 있으니까 기둥들이 뭐 1층의 재발견, 뭐 베이크아웃, 혹은 뭐 10cm 넓은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아파트도 거의 다 하는 것들도 있어. 근데 이걸 싹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는 걸로 보면 많은 아파트 브랜드들이 누적 광고비가 수백억, 수천억까지 아마 10년 정도 치면 그럴 텐데 비용 대비 효과로 머릿속에 있는 인식상에는 이 편한상이 좀 더 잘하지 않았냐. 그리고 제 아는 지인분 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애가 엄마 우리 다음에 이사 갈 땐 이 편한 세상으로 가자. 거긴 진심이 있잖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심이 있잖아. 또 문필 또 꼭 그 둘 중에서 골라야 돼요? 아니요 다른 거 얘기하세요. 전 더샵이요. 더샵. 포스코 더샵. 더샵에 사시거든. 그리고 더샵은 장동건. 장동건이에요. 다 여자 모델 썼는데 더샵만 남자 모델 장동건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SK 아파트가 더샵이 SK는 뷰. 더샵이 포스코. 금호 어울림. 주한양의 수자인. 자, 이쯤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다양한 얘기를 다뤘는데 이 주제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녹화 때도 이 주제로 탑2. 네, 탑2 짱짱한 라이벌. 좀 더 광고 얘기를 많이 하고 아, 네. 이제 해외 사례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짱짱한 라이벌전 다음 녹화 때 또 뵙겠습니다. 뭐 한마디 하세요 좀. 여기까지 보신 분은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까먹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하시고.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